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치매 노인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 추적기 보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은퇴한 뒤에도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이 늘면서 고령 사업자 증가율이 청년 창업자 증가율을 따라잡았습니다. 대기업 캐피탈 회사가 신원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대출 사기를 당한 뒤 되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 씨의 관할 이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치매 노인을 모시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집 나간 어르신을 찾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자치단체와 경찰이 위치 추적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데 보급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우종훈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어제 저녁 화순군 춘향면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84살 할아버지가 사라져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치매 노인인 탓에 평소 위치 추적기를 차고 다녔지만 이날만큼은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3차례나 실종된 적이 있는 이 할아버지에겐 올 5월 위치 추적기가 보급됐었는데 이번 실종 당시에 할아버지는 충전을 위해 위치 추적기를 벗어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실종 11시간 만에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배회 감지기라고도 불리는 위치 추적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소동이었습니다. 배회 감지기가 있었더라면 저희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까 한 1시간 이내로 찾았을 것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늘면서 이런 실종 신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해 치매 노인의 소재를 알려주는 배회 감지기의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 보급된 장치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치매 노인은 1만 8천여 명과 4만 8천여 명인데 지난해부터 보급된 배회 감지기는 광주가 292대, 전남이 209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환자 중에서 이제 모든 환자분이 다 위치 추적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비교적 이제 대략 한 20% 내지 30%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보급률 자체는 낮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치매 노인 실종. 노인 인구는 해마다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 사회 노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은퇴자들의 소득 절벽이 더 아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중장년층도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청년 창업 증가율을 앞지를 정도입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공기업을 퇴직한 김명수 씨가 산악용 자전거를 수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취미생활로 자전거 타기를 즐겼던 김 씨는 은퇴한 이후에 반년가량 준비를 해서 점포를 차렸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수리점을 운영하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호인들하고 같이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매출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20여 년의 직장 생활과 4년의 의정 활동을 한 문태환 전 광주시 의원은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창업을 위해 나름의 준비를 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손님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식당이 지금 120평인데. 광주 지역 60살 이상 사업자 현황을 보면 재작년 3만 4천여 명에서 작년엔 3만 7천여 명, 올해는 4만 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중장년층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에 20%를 넘기며 10% 초반에 그친 청년 창업 비중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창업이 요식업이나 프랜차이즈업으로 쏠리다 보니 실패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신 부분이 현장 조사를 안 해보고 또 무턱대고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전문가들은 중장년층 창업자들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가 힘든 만큼 충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갔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오히려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며 고소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서영일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계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금융회사가 자신의 통장에서 110만 원을 빼간 겁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서 씨의 명의로 3,5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실행했고 그 원리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1시간 만에 그 서류 딱 2가지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그게. 용의자는 곧 밝혀졌습니다. 지인이 서 씨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만을 가져다 대출을 받은 겁니다. 대출을 해준 캐피탈 회사는 기본적인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고객님 피해 입으신 걸 저희도 알게 됐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고객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서 씨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캐피탈 회사가 서 씨를 고소한 겁니다. 캐피탈 회사는 서 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서 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되려 고소장을 받은 서 씨는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전부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명의도용 당했다고 저도 밝히기도 했고 다 했는데도 단순히 소장이 날라오니까 이거는 명의도용 그런 거 내가 직원하고 통화했던 건 다 무시가 되고. 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빠르고 또 신속하게 하려면은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객님 보호를 위한 그런 절차였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회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기 대출에 대한 내용은 소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출 사기 피해자들도 이런 식으로 고소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캐피탈 회사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의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삶의 터전을 훼손하는 현장, 지난주 연속 보도해드렸었죠. 풍부한 일조량에 땅값도 저렴한 염전에도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유산인 천일염 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바닷가 마을, 끝도 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서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염전이었지만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단지가 됐습니다. 거대한 소금밭에 남은 흔적은 평평하게 다져진 땅과 붉게 물든 함초뿐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풍부한 일조량입니다. 햇볕으로 소금을 만들던 염전들이 잇따라 태양광 발전 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만 최근 몇 년 새 100만 제곱미터 가까운 염전이 태양광 발전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노지에 하면 그 태양광 수익 가중치가 좀 적습니다. 근데 염전은 이제 폐 부지 이런 거 유유 부지 사용하는 거라서 가중치가 좀 더 높습니다. 땅값이 싸고.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안군 사정도 마찬가지. 400만 제곱미터의 염전 부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마쳤고 219만 제곱미터, 200개 넘는 축구장 면적에서 개발 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신안군의 염전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지정한 제4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 염업 기술과 전통, 풍습을 지켜나가야 하는 터전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바닥을 기는 소금값 탓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염전을 운영하는 대신 태양광 발전용으로 땅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염전 땅은 공시지가로 3.3제곱미터에 1,000원 미만이지만 임대해주면 1년에 6,000원씩, 매매는 7만 원씩 쳐줘 소금 농사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일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해서 이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대기업도 그렇고요. 이제 그 염전을 이제 적합 햇빛이 좋기 때문에 그 확보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죠. 당장은 허가 규모에 비해 태양광 시설 공사가 미미하지만 전력 개통 연계 시설이 구축돼 향후 7년 이후에는 곳곳에 소금밭을 품었던 섬 풍경이 180도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자 바다 낚시터를 찾는 강태공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구역을 벗어나거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 불법 낚시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한적한 항구. 등대 주변이 오징어 낚시를 한 듯 까맣게 먹물로 물들었습니다. 통발이 걸려있는가 하면 낚싯지와 치어 사체도 널브러져 낚시꾼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등대 옆에서는 낚시꾼이 고기를 잡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낚시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여기 낚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불법이요? 저기 팻말 써있던데 못 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고 있어갖고. 낚시꾼들이 불법 낚시를 하는 곳은 주로 항포구나 방파제, 인적이 드문 갯바위지만 어선을 타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낚시를 하거나 여객선의 통항로에서 낚시를 해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내 낚시어선들이 낚시 허가구역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만 36건에 이릅니다. 불법 낚시뿐 아니라 안전장비 미착용, 과속운항과 음주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승객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아서 단속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었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정원 초과, 승선 인원보다 또 초과해서 승객을 태우고 나가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해경은 오는 14일까지 안전수칙과 허가구역 위반 행위 등 고질적인 5대 안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 전두환 씨의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전 씨가 주장하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지법은 연기됐던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고 취소됐던 방청권 추첨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이번 관할 이전 신청 등을 합해 재판을 3차례 연기시켰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1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광주에서는 이병훈 문화경제부 시장과 정영재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대표 2명이 참석합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이 부시장은 가을이 왔다 공연의 광주 개최를 북측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위원장에 임명된 정 대표는 지자체 간 교류협력에 대해 북측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발표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그동안 광주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는 데 머물렀던 광주시 교육청이 구조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며 종합계획이 힘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청이 종합대책까지 내놓은 것은 최소한의 공공감시마저 거부해왔던 사학법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2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코카콜라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대체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던 화물연대 조합원 28살 서모 씨 등 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경찰관 2명과 조합 관계자 1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체포한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식자재를 빼돌려 다른 마트에 판매한 혐의로 마트 직원 35살 나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나 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쳐 다른 마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 씨에게 헐값에 식자재를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다른 마트 업주 5명을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직업계고 교장단이 현대차 광주 투자 유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직업계고등학교 교장단 일동은 성명을 내고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현대차 투자 유치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성공하고 부품 공장 등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면 직업 교육도 풍성해질 것이라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수출액이 8월 한 달 동안 30억 달러로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어난 244억 달러라고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2억 6,2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와 중국 사드 갈등이 해소되면서 농수산물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